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올해는 예산 출신 독립운동가인 윤봉길 의사의 상해의거 9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윤봉길 의사를 기리기 위해 예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 극단 예촌이 청년 윤봉길 연극을 무대에 올린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군단위 최초로 대통령상과 연출상을 수상하며 이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는데요. 극단 예촌의 이승원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대통령상 수상 때 이슈토크에 모신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또 반가운 소식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안방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연습하다가 왔거든요. 네, 근데 또 윤봉길 의사의 또 이야기다 보니까 네. 무게감과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들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대한민국 연극제에서 군단위 최초로 대통령상 그리고 연출상을 수상하면서 이 작품성을 인정받았던 청년 윤봉길. 네. 일단 어떤 작품인지부터 저희가 풀고 가면 어떨까요? 이 연극은 다른 어떤 인물들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에 보면 영웅들이 많은데 그 윤봉길 의사의 영웅 만들기를 하려고 만든 작품은 아니고요. 네. 그 상해 임시정부의 그 정치적인 그 격정의 시대의 작품으로서 네. 이제 그 시대를 이제 윤 의사의 의거가 임구의 지시가 아닌 스스로의 어떤 자주적 의거였다. 였던 그 부분에 대해 큰 초점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를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나라 이름 민족의 우리 진짜 역사 의식, 대한 독립의 불씨를 일으킨 그 윤봉길 의사의 배경 그 의거 배경을 하면서 이게 자주적 의거였다라는 거를 지금 좀 강조를 하신 작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무엇보다도 지금 윤봉길 의사의 고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더 뭔가 책임감이나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대부분 이제 작품들이 보면은 뭐 이렇게 서울에서 내려온다든지 그래서 직접 그 극단 자체에서 그 지역에서 제작을 한다기보다는 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2년 전에 우리가 대통령상 받고 연출상을 받은 또 어떤 보정적인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주 굉장히 좀 이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만큼 또 부담감도 많이 쓰는 부분도 있고요. 그것도 책임감도 또 많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함께 하시는 그 배우분들은 반응이 어때요? 잘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서 대체를 했는데 이번에 한 달 전에 정도에 이렇게 이쪽 그 인근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연을 했는데 배우들이 너무 좋아하고, 왜냐하면은 연극이라는 예술이 관객과 만나는 것이 또 목표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여튼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 지금 서울까지 진출을 하게 됐죠. 지금 예술의 전당 무대에 청년 윤봉길 공연을 올리게 된 건데 이게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지역 민간 극단이 초청을 하는 게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예술전당 하면은 대부분이 이제 좀 서울에서도 그렇고 중앙에서도 가장 큰 좋은 극장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민간 그 지역 단체 예술 단체한테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된 작품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첫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 4작품을 하는데 아마 전국에서는 지역 민간 단체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영광이기도 하고. 또 책임감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이게 지금 이렇게 무대에 올릴 수 있게 된 것 같아 보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이제 대형 기획사들이 주로 이제 무대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사례도 모든 아마 처음일 겁니다. 기획사들이 다 붙어가지고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우리 단원들이 지금 단원들이 기획도 하고 제작도 하고 전체적인 걸 다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현실적으로 본 때는 굉장히 꿈의 무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일단 배우분들 입장에서도 정말 배우분들은 굉장히 여러 또 예술 단체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또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부담스러운 부분도 배우들도 많이 있고요. 네. 배우들한테 또 큰 어떤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럼 혹시 지금 공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7월 21일부터 네. 24일까지입니다. 예, 24일까지 하는데 총 4일 동안 총 7회 공연을 하고요. 예, 낮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학 때이긴 하지만 그 단체 학생들 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또 마련돼 있고 또 저녁 같은 경우에는 또 가족들이 다 같이 또 윤봉길 이사에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분들을 또 모시고 공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정말 공연 준비가 한창일 것 같아요. 네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네. 현장 분위기 어때요? 뭐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그 촌놈이 서울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핸들링하는 그런 상황인데 서서히 그 공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기획도 그렇고 네. 아 서울이라는 무대가 또 만만치 않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네. 그래서 좀 더 좀 디테일하고 예, 좀 더 이렇게 배우들이나 우리 좀 더 연습을 더 해서 네. 더 좋은 모습으로 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화이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일단은 자리 자체가 규모가 확실히 네. 또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때요? 자리라는 것은 뭐 네. 여러 가지 자리가 있겠지만 네. 그 무대만으로 보면 네. 거기가 천석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가 7회 공연을 하니까 7,000분을 아. 모셔야 되는 상황인데 참 요즘 코로나로 아무 풀렸다고 하지만 그렇게 좀 쉽지 않은 또 녹록지 않은 상황인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지역에 있는 네. 분들이 또 힘을 합쳐주셔서 어. 예, 교육청이라든지 뭐 민간 단체들 또 문화원이나 이런 분들이 또 뭐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금 상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상황들이고. 네. 근데 그러면 이렇게 좀 부담감도 있지만 네. 이 청년 윤봉길 공연을 통해서 뭐 관객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어떤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 윤봉길이라는 그 의사의 어떤 인물의 무게는 상징적인 부분으로서는 윤봉길은 나라이다 생각합니다. 또 나라는 윤봉길이다. 네, 그 정도로 강한 또 메시지를 또 주셨고 네. 네, 그것에 따라서 저는 우리 또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 뜻을 이어받아서 네. 또 작품으로서 또 승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또 우리 또 극단 예촌의 어떤 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윤봉길 의사가 나라고 또 네. 나라가 곧 또 윤봉길 의사다. 네.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좀 그 윤봉길 의사의 독립 정신을 네, 네. 좀 많은 분들과 좀 나누고 싶다라는 네,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럼 일단 이쯤에서 우리 극단 예촌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게요. 네, 네. 네, 우리 지금 극단 예촌이 1996년에 창단을 네, 했죠. 네. 지금 한 26년 동안 지역에서 전문 예술 단체로 네, 네. 활동을 하고 계신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활동하시면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게 좀 또 어려운 점도 있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네. 예, 좀 지금 우리 또 앵커께서 네. 말씀하시니까 더 네. 깊은 생각 좀 네네. 네, 하게 되는데 네. 2011년도에 제가 고향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뭐 연극도 하고 영화도 하고 방송도 하다가 보니까 하여튼 근데 적을 또 제가 또 예산이다 보니까 극단에 또 있었고 그래서 내려왔는데 네. 내려오면서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또 예산군이라는 뭐 군 자체가 네. 큰 도시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과 예, 그리고 또 사고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공간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온라인도 그렇고 발전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네. 어떤 사고를 갖고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고 극단이 달라지고 네. 예, 그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너시아라는 곳을 처음에 출발을 했을 때 예, 돈을 아끼기 위해서 가방을 쌌다가 풀었다가 예, 수도 없이 하는 상황 속에서 네. 배우고 계속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극단 단원들이 그곳에 가면서
왜 공부해야 되고 왜 사고를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도 하나씩 깨닫고 하다 보니까 또 프랑스라든지 뭐 이렇게 일본이라든지 베트남 이런 걸로 돌아다니면서 많은 또 경험을 했고 네. 공부를 했으며 또 마지막 지금 현재 이제 예술전당까지 가게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는 계획이 내년에는 이제 카네기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만약에 가면은 처음 있는 사례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어떤 투지와 생각과 또 넓은 사고를 갖고 가운데라고 한번 계속 도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그래요. 저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근데 혹시 전 좀 궁금한 게 지난 한 20몇 년 동안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네. 언제 가장 좀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예술가들이 어려운 상황들은 네. 많이 있죠. 근데 네. 특히 뭐 재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단원들한테는 어쨌든 이 단원들은 어떤 몸과 신체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노동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것에는 가치 이런 것들을 너무 좀 낮게 본다든지 그랬을 때 좀 속상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 또 그만큼의 또 권리나 이런 네. 것들을 제가 또 좀 또 신경을 써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을 때가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가장 좋고 좀 뿌듯했을 때는요? 뿌듯했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되게 고령화된 네, 부분이 네.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한 번도 뭐 예전에 심청전 공연을 제가 많이 했는데 네. 예, 우리 이제 레파토리 공연인데 공연을 보시고 나서 이렇게 좋은 공연을 태어나서 처음 보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그 다음 날인가 네. 감을 저한테 네네. 감을 따셨겠죠. 네. 저를 갖다 주시면서 너무 잘 봤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이 연극을 하고 이런 직업을 하는 이유와 그런 것이 아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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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은 뭐 지금 대면 활동이 불가능하고 문화예술 활동도 굉장히 위축이 네, 됐던 네, 그런 네, 이제 네, 시기였는데 맞습니다. 예. 너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그 배우들이 이제 만약에 공연을 통해서 네. 또 어느 그 정도의 수익을 창출했다면 대부분 이제 아르바이트를 예, 무조건 가서 또 네. 취직정 형식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네. 돼버렸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직업적인 부분에서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또 누구한테까지 가면 관객이나 네. 국민들한테도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계속 네. 연결되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금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면서 네. 국내외로 좀 네, 주목을 네, 받기도 맞습니다. 했어요. 네, 아까 네. 이제 대표님께서도 네. 말씀하신 그런 작품들이 있는데 네. 직접 자랑을 좀 더 해주시죠. 우리 극단 예촌의 뭐 대표 작품이라고 잘 좀 아시겠지만 네. 그 퓨전 심청전입니다. 네. 지금 한 석 달 전에 178번째를 공연을 했거든요. 네, 예, 네. 왜냐하면 서울 같은 데는 농런을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1회나 2회 정도 공연을 한다니까 178번 굉장히 많은 네. 예, 공연 횟수고요. 네. 예,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 극단이 많이 또 알려진 부분도 있고 또 그러면 대중화된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또 근데 우리 또 심청전 같은 경우를 예전에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기존에 있던 것들을 답습한다기보다는 네. 새로운 현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예, 그래서 좀 각색도 하고 그래서 관객들이 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많이 발굴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관객들이 우리 예춘을 또 사랑해 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관객분들의 사랑과 네. 더불어서 수상 네. 경력도 화려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에 있는 상은 웬만한 상은 다 받아본 것 같은데 네. 예, 뭐 한빛대상 같은 경우도 받았었고요. 예, 그리고 또 오늘의 또 젊은 예술가상도 제가 최초로 또 장관상을 또 받았고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대통령상이라 네. 근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러시아에 갔을 러시아. 때 네. 22회 이제 국제연극제였는데 우리 그 국내 팀에서는 제가 우리 극단 예촌이 처음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곳에도 굉장히 신비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본 팀들은 좀 왔는데 한국 팀은 처음 왔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감사하게도 금상을 또 받아서 또 여러 가지 어떤 네. 대내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와, 지금 제가 다시 들어도 굉장히 제 어깨가 네. 좀 이렇게 감사합니다. 높아질 정도로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자랑스럽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근데 이렇게 아마 저뿐만 아니라 지역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네, 것 네, 같아요. 너무나 맞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고 힘든 일들도 좀 많았지만 또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극단 예촌의 다양한 시도들, 그리고 네. 성과들을 보면서 또 굉장히 또 그 지역 예술 그 사회의 또 활력을 네, 네. 굉장히 좀 불어넣어줬을 것 같은데 네, 자, 네. 이런 좀 긍정적인 효과가 좀 이어지기 위해서 또 앞으로의 활동도 굉장히 궁금해요. 지역 문화 네. 발전을 위해서 좀 네. 어떤 노력들을 좀 기울여 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제 예술전에 공연하는 것은 우리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더 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로 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이 그런 어떤 운동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좀 아쉽다는 부분들이 있다면 계속 좀 주창을 제가 했었는데 네. 그 지역의 이제 인구들이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네. 예, 그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아니고요. 시간적인 부분이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극장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 이제 그래서 윤봉길 같은 공연들을 좀 레파토리해서 네. 금토일이라도 계속 공연해서 이제 어느 극장에 가서도 볼 수 있는 그런 소극장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어떤 바람입니다, 저는.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일상 이제 회복을 해가면서 네네. 대면 활동도 지금 많아지고 대면 네네. 공연도 지금 네네네. 좀 계획이 좀 많으실 것 네네네. 같은데 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연 네. 계획도 네, 있으실까요? 맞습니다. 뭐 심청정 같이 이제 흥부전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4대 뭐 셰익스피어 4대 비극처럼 많은 작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작품들을 조금 발굴하고 좀 고민을 좀 해서 현대적으로 좀 각색 좀 하고 해서 일단은 지역에 있는 그런 어떤 고령화된 이런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공연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연극들을 만들어내서 네. 많은 분들을 서로 간에 공유하고 그래서 연극을 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동안 좀 이제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많이 좀 어려우셨던 네, 우리 네, 지역 네. 예술인 분들도 네, 네. 이제는 온전히 좀 그 예술 활동에 이제 집중을 네, 하실 네. 수 있도록 예. 좀 그런 이제 환경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바라는 점도 있으실까요? 이런 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저는 뭐 이게 관철이라는 부분들보다는 제가 좀 많은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 예술가들은 어쩌면 굉장히 그 애매한 선에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직업적인 부분에서 네. 예. 뭐 자유적인 직업도 아니고 어떤 것도 이렇게 월급을 받고 있는 그 직업도 아니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되다고 네. 있는데 좀 최저 임금이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임금이라도 계속 네. 이렇게 지불이 돼서 조금 지급이 돼서 좀 공연을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뭐 예를 들면은 네. 도립극단 같은 경우에 예술전당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 또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 또 활용 차원에서라도 또 젊은 청년들이 또 여기에 주위에 학교가 많아요. 그 청년들이 좋은 인재들이 서울에 가지 않고 네. 또 이렇게 지역 충남에 남아서 좀 공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이 저의 어떤 목표이자 또 바람입니다. 그래요. 정말 우리 지역에도 정말 훌륭한 예술 인재분들이 네네. 많으실 네, 텐데 이제 맞습니다. 그런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네네. 지역에도 좀 그렇게 우리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잘 조성되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이제 올해가 이제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이라고 네네. 앞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이제 또 100주년도 있을 수도 있고 한데 네네. 혹시 앞으로 목표나 계획도 있으실까요? 뭐 아까 카네기홀 얘기를 해서 네네. 잠깐 살짝 했었는데 이제 우리 배우들한테 모이면 그럽니다. 야, 90주년이야. 그 예술전당인데 100주년에는 우리 홍콩 가서 공연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드라마 촬영 때문에 네. 이제 홍콩을 갔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던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야, 그것을 좀 지금 현재 보면 실현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네. 그래서 대내적으로 많은 것을 좀 해서 극단 예촌을 알리는 또 충남을 알리고 네. 또 예산군을 알리는 그런 또 기회를 또 많이 갖기를 또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제 예술 단체가 또 더 많은 무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 더 많은 무대에서 우리 또 윤봉길 의사의 애국 정신을 알릴 수 있게 된 게 굉장히 저도 뿌듯하고 앞으로의 활동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저희 충남 방송에서도 응원하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단체의 끊임없는 도전이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주민들에게도 큰 자부심이 될 텐데요.
지역에서 더 다양한 무대가 만들어지고 더 많은 예술가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도 관심 갖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